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국민통일방송에서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 1년을 맞아 북한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3부작 기획 특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 전염병 대처가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인권 상황이 더 후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 상황을 알아보고 다른 국가들의 방역 조치와 비교해 북한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가영 연구원님, 그리고 탈북민이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 그리고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 당국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의 조치,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김가영 연구위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확인을 해서 여기에 맞게 백신을 얼마나 공급할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 달 4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 환자 수를 공개하는 게 자칫 이 북한의 의료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어떤 허술함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은폐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명분조차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허위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방역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기를 놓치게 될 여지가 있는데요.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정부가 감염자 수를 상당히 축소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리원량이라는 의사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고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고 나중에는 코로나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현재까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을 하는 건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북한 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숨길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조충희 소장님, 먼저 북한 당국의 비루스 방역 조치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다는 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강제적인 그런 봉쇄 조치들로 해서 상당히 더 이제 나빠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국경 연선 지대에서 국경 연선에 4km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사살하라는 이제 포고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권을 이제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 게 이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실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거의 이제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90년대 경제난 이후에
그 시장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활동이 이제 완전히 유축되고 그다음에 강제적인 방식으로 그 시장 활동의 시간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던 그 상품의 유통 네.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멈춰서면서 일부 상품의 가격들은 이제 하늘 뭐 천정 높은 줄 네. 모르고 뛰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서둑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서둑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지금 그 주머니 사정이 엄청 악화돼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제 구매 능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쌀값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그냥 뭐 크게 이제 변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안정됐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주민들의 구매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쌀값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명권도 위협을 좀 받고 그다음에 경제생활 문제, 생활권도 네. 위협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건데요. 김영구 의원님 어떠세요?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도 이제 비법 월경자에 대해서 즉결 처형을 지시했다는 네. 그런 보도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접했는데요. 사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연구를 할 때도 가장 심각하게 보여지는 문제가 바로 이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네, 네. 이 북한이 현재 형법상으로 볼 때 뭐 국가 전복 음모죄라든지 조국 반역죄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형법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형법 부칙에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뭐 사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법 월경자에게 즉결 처형까지 그냥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면. 국제사회가 지금 이 즉결 처형이라든지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흐름에 정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아무래도 아무리 방역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처형까지 한다는 것은 네. 지나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권이라든가 경제권, 생활권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어떤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김 연구원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제 네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가격리시키는 조치들이 뭐 우리나라도 있고 또 네. 다른 여러 국가들에 있는데 북한 정부도 뭐 국경 도시나 항구 또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자가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량의 먹을 것, 뭐 예를 들면 옥수수를 으깨서 만든 그런 소량의 죽만 제공이 되고 뭐 의료 서비스나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설에서 뭐 최대 40에서 50일 정도가 격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방역 조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건강이라든지 또 본인이 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권리들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당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자, 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인 사례,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그 신의지나 국경연선 쪽에서 평양 쪽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의 이제 호텔들이나 집단 시설들을 이용해서 거의 이제 그 격리 시설을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 격리 시설의 이제 그 장치 자체가 거의 이제 수감되어 있는 구금 시설과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제 소량의 그러니까 숨이나 겨우 쉴 정도의 이제 그 음식을 그 배급을 해주다 나니까 거기에 있던 그 격리자들이 배가 고파서 담을 넘어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그 음식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극단적인 처벌, 뭐 이제 청살까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 2020년 7월인가 8월에 이제 철도 재판소 그 일꾼들에 대한 그 지금 처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천 지구 탄광윤학 기업소의 그 무역 관계자들이 그 중국 쪽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이제 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3명인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자들을 화장을 해서 그냥 조용히 처리라고 했는데 그 탄광윤화기업소의 일부 그 일꾼들이 그 장례식에 이제 가서 술 마시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전부를 다 이제 수감시키는 그런 이제 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제 그 사실 북한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인지 폐렴인지 감기인지 이걸 이제 식별하려면 저게 있어야 되거든요. 진단 키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진단 키트를 자체로 만들지 못해서 중국이나 이제 국제기구에서 조금 도와준 거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이거 가지고 결정적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자기 가족이 열이 좀 나고 기침하면 무조건 이제 격리가 되니까 근데 격리돼서 사망하는 경우에 시체를 무조건 소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시체를 이제 시체 곁에 가지도 못하고 소각된 다음에 그게 이제 가고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제 화장 문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그렇게 이제 많이 퍼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 자기 부모들, 자기 형제들이 아무런 무슨 저희도 받지 못하고 이제 시체를 소각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권 유린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격리 시설이라기보다는 구금 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하다. 혹시 그 격리 시설에서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치료를 받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자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가 이제 나와 있지 않고, 그때 북한이 이제 약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항생제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말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야말로 격리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김 연구원님. 네. 사실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비루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혹시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방역 조치 때문에 권리 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혹시 없나요? 네, 일단 뭐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데이터 기술이라고 하죠. 정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루스가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서 격리를 시키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를 가거나 어디 네. 뭐 여관을 갔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놀이시설을 갔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죠. 네.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이 방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생활 보호라는 것도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우려는요. 정부가 이런 정보를 감염병 예방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중 보건 이상의 뭐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격리시킨다든지 뭐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추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권위주의 정부가 뭐 방역을 이유로 정보를 수집을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정보를 삭제할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 악용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라는 게 참 예고 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부마다 대응하는 방식에 또 뭐 허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또 나중에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방역 조치 때문에 권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조 소장님, 이런 다른 나라들의 권리 침해 문제와 북한의 방역 조치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역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바이러스의 치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단 조치나 봉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이제 권리 침해가 있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행되고 집행되는 방역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저는 이제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원래 뭐 유일사항 체계 뭐 덕제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정책과 이런 데 반영이 안 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로는 이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독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제일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그 제정된 인원으로 제정된 그 약품을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뭐 직장, 가정까지 매일 소독을 했거든요. 때 없이 이제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이제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뭐 대충 이제 소독을 하고 나가는 이런 현상들도 이제 계속 많이 그 소독하면서 이게 그 집안에 막 침입해서 그 사생활이 이제 침입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집안에 들어갈 땐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방역하는 사람들이 그 집주인이라든가 이 집주인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제 들어가서 그냥 휘젓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되게 싫어했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 이번에 이제 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 지도부보다 더 권력이 세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면 국경 지역에 있는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20일씩 또는 30일씩 봉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봉쇄를 하게 되고 또 아예 집 밖에 나올 수 없도록 하게 될 경우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 양강도 해산, 장항도 만포 이런 지역들이 이제 완전 봉쇄가 됐거든요. 특히 양강도 해산시 같은 거는 그 20년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거의 한 달 동안 봉쇄가 됐는데 24시간 통금을 했어요. 원래 그 통금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거의 20일 동안 24시간 통금을 실시하면서 옥수수 5kg씩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인 가족이 옥수수 5kg 가지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축된 식량이 없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런 정도의 인권 침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무슨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원래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었던 그 위에 이제 뭐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더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님께서 그런 가정 내에 격리되는 상태를 물어보시긴 했지만 네네. 구금 시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면회가 오지 않으면 교화소에서만 주는 음식만으로는 이 수감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데 이 면회마저 차단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뭔지 좀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비루스 상황으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먼저 김 연구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북한 내부의 상황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그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1,000명이 넘었는데 작년 2020년에는 200명 조금 넘었거든요. 이게 북한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거주하신 분들의 경험인데 그런 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이렇게 적어지면 사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감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뭐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아서 탈북민의 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국제 기구라도 북한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해서 뭐 백신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체계 보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게 뭐 북한 당국의 국가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조 소장님, 그 인권 침해를 이렇게 강도 높게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이제 전염이 되면서 사실 그 북한을 내놓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교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교류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교류가 진행됐고 특히 이제 물자들의 교류는 다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서로
그 자기 정보를 공개하고 자기 그 현 상태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진행했는데 북한은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봉쇄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봉쇄를 풀어야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간 이동이 이제 철저히 차단되고 특히 그 무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외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활동이 완전히 이제 그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북한과 같이 그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그 열악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각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간 이제 차이를 가지고 이제 시장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봉쇄되다 보니까 시장 또 위축되면서 여기서 이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완전히 이제 그 감소되면서 이 식량권 자체가 이제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자력갱생 하는데 국제사회와의 교류 또는 남북한 교류 이런 이제 교류를 통해서 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 내에서 작년에 그 뭐이다니 그 자연재해에서 농사까지 안 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벌써부터 전략 농가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식량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상호 협조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북한 당국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북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의약품 부족,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쇄라든가 이동 차단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인권 침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족한 거는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족한 걸 참고 견딘다는 건 그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생존하기 어려운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이나 이런 부족한 것들은 국제사회 교류를 통해서 열어놓고 이제 보충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명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체제 유지나 그 수뇌부의 그 안전 여기에 이제 너무 집착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정보를 은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은 뭐 체제의 허술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은폐가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고 주민을 위한 국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국제사회에 손을 잡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조치를 하루빨리 시도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 김가영 연구원 그리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